사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 오늘 본회의를 취소를 했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상임위는 11대 7로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법사위와 예결위는 분리하는 게 좋겠다. 어느 한쪽 당이 두 가해를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안보, 국민의 안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 야당이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루빨리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데는 의장님의 절박함과 강력한 촉구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국민들은 왜 상임위원장 자리 가지고 또 여야 싸우고 있냐 좀 답답한 마음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두 분이 좀 명쾌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요. 예를 들어 지금 두 분이 여야의 원내대표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지난번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렇게 21대 국회 개헌 국회 또 상반기 이렇게 의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대단히 저는 부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봐요. 부적절했다. 이 53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여와 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개헌 국회만은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원구성이 이루어졌는데 그 전통과 관례를 깨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그냥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힘의 논리를 그대로 국회의장이 수용해가지고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고 거기에 법사위 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 위원장을 민주당 입장 요구대로 그렇게 일사천리로 처리해줬던 이런 경우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오늘 국회는 그나마 박병석 의장이 그래도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난번 그 본회의 처리가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지금 이 문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상대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느 사찰에 있는지는 뭐 잘 몰라서 못 찾아간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지금이라도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찾아줄게요. 알려드릴 수 있나요?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더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조호영 원내대표 찾아가서 자, 우리가 이거 협상해서 풀어보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보자. 이러면은 또 조호영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야당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사찰이 아니죠. 어딘가요? 국회죠. 원내대표 왜 됐습니까? 여야 협상하기 위해서 원내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코로나 대책을 잘못 세우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하고 미국 국회가 우리보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일본 국회하고 일본 정부는 향후 1년간 세비를 20% 깎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미국 국회는 가장 즉시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는데 동의했어요. 근데 한국 국회는 지금 추경 3차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원구성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1차 원구성에 대해서 그걸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법사위원장을 다시 내놓고 그것을 갖다 야당한테 할의하고 이런 건 아마 국회 역사상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결국 나머지 이제 12개 상임위를 갖다 배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박병석 의장이 여당 뭐 5배를 추가로 하지 않고 전체를 갖다 다시 미룬 거는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야당한테 명분을 준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야당은 지금 뭐 그런 명분 뭐 챙기고 이럴 틈이 없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도 얼마나 어렵고 또 북한의 도발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명분 삼아 바로 국회로 들어오면 그리고 야당 뭐 6개 의미 있는 것 잘 가져가서 협조하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민 의원님, 사실은 지난 15일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통합당으로서는 지금이 물론 등원의 적기라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돌아올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항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자기들의 논리예요. 자기들의 세계에 갇히는 거예요. 사실 국민들 볼 때는 상임위를 누가 몇 개를 갖든 또 어느 상임위를 갖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국회의원 하다 보면 어느 상임위에 누가 여당에 맡았든 야당에 맡았든 실제로 국회가 돌아가는데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아요.
자기들의 집단 논리에 갇히고 자기들 의총장의 어떤 분위기에 갇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명분이 생기고 자존심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국민의 명분이고 국민의 자존심이지 그들의 자존심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일은 금방 풀립니다. 네, 김 의원님 과거에 원내대표도 좀 지내셨는데 법사위원장 돌려주지 않는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고 있잖아요. 너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지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은 절대 의석이 부족한 그런 야당입니다. 예. 그런 야당을 힘의 논리로 또 언론에 또 일정 부분 또 뒷받침까지 이렇게 크게 받고 있는 민주당이 네. 국민 여론을 또 만들면서까지 계속 야당을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이래 뭐 전혀 뭔가 다시 국회를 정상화하는 그런 실리적인 명분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압박하는 행위는 이거는 제대로 된 정치가 작동하는 그런 국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 민병두 의원님께서도 참 세상 많이 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에 민주당도 이 소수여당 80석 가지고 있을 때도 국회. 예. 그때도 우리는 사실상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민주당의 그런 처절한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민주당에게 어찌 보면은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 위원장 배분을 그때 더 크게 양보했던 것이고 또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사위 위원장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적절하게 비록 여대 야소 국회지만은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면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로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개원 협상 때 갖추는 건데 이번에 청와대에 아마 저런 입장이 있는 건지 김태년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너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다른 때는 국회 개원 협상이 심지어 8월 달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언제 뭐 민주당이 이렇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물론 그건 이제 과거 어느 국회보다도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개원해서 이제 7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70년 지난 동안 이 개원 협상을 하면서 지금처럼 코로나와 같은 어떤 유례없는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국민들은 살다 이런 일 처음 겪어봤다고 해요. 살다 이런 일 처음 겪어봤을 정도면 국회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하루하루 풀칠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추경 3차 예산을 갖다 53년 만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중하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야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태도를 달리해야 한다. 그런 위급성에 대해서 동조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 좋은 말씀인데 지금은 분명히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방역 그리고 경제 위기 그리고 북한의 저런 도발적인 안보 위기 이게 복합적으로 겹쳐 있죠. 이럴 때일수록 사실상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야 간의 진정한 협치 정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왜 민주당이 단독으로 힘의 논리로 이렇게 국회를 휩쓸어 버립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개헌 협상은 전에 17대, 18대 과거에도 보면 북한의 도발이나 또 오일 쇼크 이런 여러 가지 금융위기 때문에 국회가 엄청 어려울 때 많았어요. 그럴 때일수록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면서 앞으로 협치를 위한 그런 개헌 협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번에 폭거를 저질러 놓고 좀 전에 민병두 위원장님 말씀처럼 왜 야당 대표가 사찰에 가 있냐? 그럼 할 말 없는 거죠. 앞으로 그런 식의 입장이면은 민주당이 계속 12개 상임위도 그냥 다음 주 월요일쯤 아마 밀어붙일 겁니다. 마지막 아마 시간 준 건데 야당을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때일수록 야당에게는 포용하고 배려하는 그런 큰 정치 해줘야죠. 민주당의 포용력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만 21대 국회의 구조 자체가 야당이 무엇을 요구하든 어떻게 편성하든 의석수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와 최소치, 또 야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치와 최소치를 갖다 어떻게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국회는 현재 어떤 압도적 의석수에 의해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불필요한 힘을 갖다가 쓰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은 의미 있는 어떤 그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야당도 현실을 갖다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당은 이제 포용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넓힐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잘해주셨습니다. 네,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국회 원구성 이야기 아직도 좀 완성이 되진 못했는데요.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